I'll get those two tracks. 안녕하십니까. 이성훈TV의 이성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못 받는 돈이 있을 때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자신의 소중한 돈과 권리를 맡길 때는 정말 신중하게 의뢰를 하셔야겠죠. 하지만 의뢰하는 채권자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할 때는 회사의 규모와 채권의 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의뢰한 채권을 누가 담당하고 또 어떤 추심 담당자가 배정돼서 일하는지가 채권의 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에 기존 거래처와 온라인 상담 등 계약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온라인 전담팀 총 7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팀 멤버들은 저하고 최소 13년 이상을 같이 근무해온 직원이기 때문에 추심의 노하우와 업무 능력은 믿고 상담이나 의뢰를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저희 사무실에 업무가 밀려서 접수가 안 될 때는 가까운 신용정보회사를 방문해서 의뢰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신용정보회사의 수만 명의 직원들은 개개인의 실력과 능력, 노하우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회수가 될지 안 될지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내 소중한 채권이 담당자를 잘못 만나서 한번 잘못 관리가 되면 그 채권은 아주 폐기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사건을 의뢰를 하실 때 담당자를 현명하게 찾는 기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를 만나거나 통화를 하면서 계약을 할 때 그 담당자의 능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는 복장과 두발 등 담당자의 용모입니다. 복장이나 두발 상태 같은 경우는 자기 관리의 첫 시작이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채무자를 만나러 갈 때는 가죽 자켓을 입고 강한 인상을 주면서 만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즉 고객을 만나는 자리에 가면서 깔끔하고 신뢰가 느껴지는 용모가 아닌 불량한 복장과 두발로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직원 같은 경우는 등산복과 패딩을 입고 채권자와 상담하고 계약하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또 어떤 직원은 추리닝 바람으로 고객을 만나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이런 복장으로 가는 사람은 정말 생각이 없거나 미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채권자는 자신이 억울하게 떼인 돈, 못 받은 돈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담당 직원에게 의뢰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등산복이나 추리닝에 운동화를 신고 만나게 되면 채권자는 과연 그 담당자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머리 스타일도 앞머리를 축 내리거나 머리를 묶고 고객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러 갔으면 상대방에 맞춰서 내 자신을 가꾸고 다듬어야 됩니다. 이런 복장과 두발 상태로 자신의 용모를 관리하는 사람이 일을 잘할 리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담당자가 채권 회수를 하러 채무자를 만나러 갈 때는 그 채무자에 따라서 복장이나 말투, 눈빛과 분위기까지 모든 걸 관리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 하나 관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업무를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에게 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상대방과 대면 시 첫 인상이 80% 이상 좌우를 합니다. 처음에 깔끔하지 못한 인상으로 신뢰가 무너지면 그걸 복구하기가 절대 쉽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다니는지 보라입니다. 고객과 만나면서 빈손으로 가는 직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소한 고객과 만나면 대화 중 중요한 부분을 메모하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며 다이어리나 노트에 필기 정도는 꼭 해야 되겠죠. 그래야 사건 의뢰를 받고 사무실에 와서 채무자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추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완벽하게 일정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심 담당자가 다이어리나 노트, 필기 도구 등을 가져와서 메모를 하는지 꼭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직원의 다이어리를 보십시오. 만약 깨끗하게 아무런 일정도, 메모도 없다고 하면 절대 의뢰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반대로 다이어리와 노트를 보고 빼곡하게 일정과 계획이 잡혀있는 직원에게 꼭 의뢰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해오고 어떤 계획을 잡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다이어리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이어리가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직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도 안 되고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남들의 아픈 사연을 듣고 그 사건을 대신 해결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냥 그 담당자는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거나 물어보라입니다. 신용정보회사 담당 직원과 미팅하기 전 우선 인터넷을 검색해서 추심에 관한 법률과 절차에 대해서 한두 개 정도 대충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법률과 추심 절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담당 직원 중 제일 좋은 직원은 물어보는 말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법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법적 절차 진행과 그 사건에 대한 적용까지 해서 해결점을 찾아주는 직원이겠죠. 두 번째로 좋은 담당자는 그 법률과 절차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자기 자신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막힘없이 설명하고 몰라도 자신감 있게 나를 설득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갔을 때 그 직원이 하던 말이나 행동, 눈빛이 기억나고 믿음이 가면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추심은 채무자를 만났을 때 법을 많이 아는 것보다 능동적으로 그리고 그 순간 번뜩이는 재치가 필요한 순간이 더 많습니다. 채무자가 집에 가서도 잠을 자면서도 담당자의 얼굴이 생각이 날 정도로 되어야 채권 회수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담당자가 그런 담당자입니다. 법률 상식은 많이 없어도 막힘없는 대화 스킬로 채권자와 채무자 두 사람 모두에게 기억 남는 담당자겠죠. 하지만 최악의 담당자는 자신이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말을 자꾸 돌려버리고 눈빛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추심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나와서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자신감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난처한 경우라고 해도 눈빛을 회피하고 도망가 버리면 그 사건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주제에서 계속 벗어나고 딴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의뢰하시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돈을 요구하는 담당자입니다. 고객, 즉 채권자는 자신의 아픈 사연과 돈을 떼인 억울함 때문에 그간 사정을 어렵게 그리고 힘들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담당자입니다. 대화를 하는 순간에는 서로 소통하고 채권자가 그간 겪은 고통에 대해서 같이 아파해야겠죠.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담당자는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대화 과정에서 자꾸 접수비, 서류비, 조사 비용, 착수금 같은 선불과 돈을 요구하는 담당자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대화 중간중간마다 출장비, 법비용, 무슨 수수료 같은 돈이 들어가고 당연한 거라며 자꾸 설득을 시키는 담당자에게는 절대 의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습관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로 고객을 만나는 담당자는 사건을 파고 들어가서 채권자와 같이 감정을 공유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돈만 보고 일을 하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거래처도 없을 거며 일회성으로 채권자를 만나서 고객 주머니에 돈만 빼먹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담당자는 자신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돈이 되지 않으면 바로 채권을 버리고 고객을 버리는 담당자입니다. 진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신은 고액 건만 의뢰받고 해결한다는 사람입니다. 추심 담당자 중에 소액 건은 하지 않고 고액 건만 한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채권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잘못되어 있고 자기 관리에 실패하여 실적과 수입에 기복이 많은 담당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소액건도 관리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연휴를 5일에서 6일 정도 쉬고 오면 어떻습니까? 그 후에 일도 하기 싫고 뭔가 적응도 안 되고 보통 때보다 힘들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 큰 사건만 해결한다고 하면 한 달에 10건 안팎의 건수 정도를 회수하는 경우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에 빈틈이 생기고 업무의 연속성이 끊겨버린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명절에 쉬고 일하는 것과 같이 업무가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입도 안 풀리고 긴장감이 없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만약 한 달에 몇 건 딱 노리고 갔다가 회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아무런 실적도 없이 월급도 못 가져가는 기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추심 업무는 한 달 30일이 있으면 30일 동안 주말을 포함해서 안 쉬고 하는 일입니다. 한 달에 60건에서 70건씩 회수하면서 그 안에 소액건도 있고 고액건도 있어야 평생을 추심해도 절대 기복 없이 고수익을 올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건을 관리하지 않으면 추심의 야수성도 회수해야 되겠다는 열정과 욕망도 많이 식어갑니다.
추심 직원은 사건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열정은 그만두는 날까지 없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권을 상담이나 의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주는 담당 직원에게 의뢰를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뢰 후에 시간이 지나서 사무실이나 담당자에게 꼭 연락을 해보십시오. 만약 담당자가 전화를 받고 채권자, 즉 고객의 이름을 말했는데 담당자가 사무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 이상 파일을 찾지 못하거나 어떤 사건인지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 그냥 거기서 해지하고 그만두십시오. 그 사건은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자, 오늘은 자신의 소중한 채권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기에 앞서 어떤 담당자에게 의뢰를 해야 되는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의뢰되는 사건들을 보면 다양한 채권이고 많은 사연이 있지만 아픔이 있는 건 모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해결해주는 담당자를 잘 만나는 것이 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한 해에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되는 건들은 수십만 건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현명하게 잘 의뢰를 하셔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과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훈TV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